뭐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해주세요. 네, 해줄게. 이거 해줄게. 뭐 좀 해줘. 어? 자, 6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중개를 하게 되면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적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내달 13일, 2월 13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내달 13일 시행을 합니다. 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는데요. 이 서류를 받으라고 적으라고 했더니 이제 협회에서 서류를 만드셨어요. 만들어서 일단 배포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목적물 적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포인트죠. 이미 행사했는지 또는 행사할 건지 또는 행사 안 할 건지 아니면 결정을 안 했는지 아직 안 됐는지에 대해서 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상황에 대해서 사실이 틀림없다라는 내용의 확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요 세입자가 끼어있는 주택을 매매할 때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라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를 해야 그거 확인설명서 작성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중개가 복잡해졌습니다. 그 외에도요, 또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민간 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서 내용을 설명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등기부에 대한 기재 상황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민간 임대 등록 여부, 등록했냐 안 했냐, 만약 했다면 뭐 어떻게 할 거냐, 여기까지는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추가가 됐어요. 임대 의무 기간이 언제냐, 임대 개시일이 언제냐. 이거를 확인을 하려면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2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아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확인,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확인, 공인중개사들의 업무는 이렇게 계속 시키면 다 해야 되는, 팍팍 늘어나고 있는데, 소득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네. 뭐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해주세요. 네, 해줄게. 이거 해줄게. 뭐 좀 해줘. 중개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게 많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맨날 이제 이런 글들 올라오고. 네. 그런데 제가 뭐 어느 편을 들어서 얘기하긴 좀 그렇네요. 하라고 하는 게 많은 중개업자분들 입장에서는 피곤하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에 왜 임대인, 매도인 얘기만 있고 세입자 내용은 없어? 세입자가 서명하는 내용은 없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 내용이 맞습니다 확인하는 건데, 네. 틀렸으면 골 때리네. 임대인 책임인데 이거 확인하고 매매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확인하려고 봤더니 임차인이 나는 그런 적 없어요. 이래버리면 골 때리기 상황.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임대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 모르거든요. 중개사들이 이거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개사들이 챙기긴 챙기되 제 생각에는 이 확인서에 임차인의 내용, 임차인이 쓸 수 있는 부분도 기록이 돼야 확인함. 보통 특약으로 쓸 거 아니에요. 뭐 계약갱신 요구, 이게 만약에 이런 서류가 없다고 하면 계약갱신 요구하였음, 임차인 확인함. 예를 들어 계약서에 임차인 누구 이름 서명 해놓으면 그거를 삼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보조 서류로 있어야 서로 말끔하지. 이거 이렇게 받아서 계약갱신 불행사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했는데 설명이 없어. 뭐 임차인이 나중에 말 바꿔버리면 이거는 그렇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확인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확인서 그냥 이거 쓰고 확인서 하나 받아놓으면 되겠다. 임차인 확인서. 임차인 입장에서 하고 싶겠어?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만약에 그거를 넣어버리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매도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매도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래서 이 내용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중개사 분들께서는
임차인이 껴있는 주택을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매도인에게 계약갱신 요구 행사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받으셔야 한다라는 거. 이걸 받으실 때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직접 임차인한테 연락하셔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증거자료 확보하시고 녹취를 해놓거나 그렇죠. 아니면 확인서를 받는 게 좋겠어. 이런 것들을 추가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거. 중개 하나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다 보면 이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돼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라는 건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또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확인이나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필요한 것 같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는 하는데, 네. 근데 이거 막 이런 주택 시장 관련해서 이런 규제들 늘어나고 해야 될 거 많이 생기고 이런 거 보면, 네. 집을 여러 채 사가지고 임대해놓고 이런 건 좀 매력이 진짜 없는 것 같아.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별론 것 같아. 아니요, 뭐 중개사들이 다 잘 해줘요. 잘 해줘요? 그럼요, 다 잘 처리해줍니다. 하는 거 없다 그러는데 하는 거 많아요. 이렇게 뒤에서 안 보이는 것들 다 처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다들 모르시잖아요. 뭐 실거래가 신고하는 것 자체도 우리 옛날에 뭐 그런 거 신경 썼나? 네, 전혀 신경 안 썼지. 공부할 게 많은 시대가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 찾아오셔야 됩니다. 제가 네오비에 오셔서 잘 배우세요. 실무적인 관점에서 네, 어떤 형태로 진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현실적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설명서 강의가 있어요. 작성하는 거, 완벽하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있는데, 이제 13일 이전에 업데이트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자료 준비하시려면 바쁘시겠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관련된 내용들이 요것만 바뀐 게 아니라 취득세 관련된 부분들도 바뀌어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그 황기철 세무사 초빙에서 취득세 계산하는 거 관련된 거 한번 진행을 했었거든요. 진짜 복잡하더라. 2주택 판단하는데 항목에 한 12개의 답변을 해야 이게 2주택인지 1주택인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요. 앞으로 2021년도도 열심히 열공해보시면서 이런 매출 올리는 것도 어려운데 하자 생겨갖고 삥 뜯기면 기분 더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프로페셔널한 진짜 프로 공인중개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어떠셨어요? 네. 오늘도 열심히 많이 말을 했네요. 네. 새로운 시장에 관련된 이슈들을 가지고 저희가 매주 인사드리고 있으니까요. 올 한 해도 대표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러한 별별 수다를 통해서 시장이 돌아가는 부분들을 상식적인 의미에서라도 파악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